KBS의 체험 삶의 현장 감독 조용남이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소중하게 쓰고 버리는 병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병의 소재를 이분이 알려주십니다. 탤런트 박형준 군 나오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젖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굳은 일을 하루 종일 도맡아 하시고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탤런트 이승신 양 나오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는 간단하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분이 가르쳐 줄 겁니다. 개그맨 임화룡. 자,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내내 저희들의 친구 있습니다. 이경실 씨가 저 위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실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자분들은 이 동네 분들이 나오셨나봐요. 너무나 환호성이 대단한데요. 네. 여러분들 장기 들 때요, 차포 마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맹활약을 하죠. 그렇지만 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칸씩밖에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뒤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장기를 줄 때 졸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포가 다 죽어도 졸만 성하면은 그 패는 이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작고 하찮은 정말 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작고 하찮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졸의 주연인 체험 삶의 현장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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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실 씨. 네. 우리들을 위대한 졸로 보신 이경실 씨 어서 내려오십시오. 자, 박형준 씨가 어디 가셔서 씩씩하게 일을 하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저는요 난지도에 있는 유리병 재활용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힘든 현장일 것 같아요. 네. 모르죠. 가봐야 알죠. 저는요, 조영남 씨가 미인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듯이 미남들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니까 얼른 가봐야겠어요. 그렇죠. 자, 난지도랍니다. 자, 박형준 씨를 따라서 자. 자, 장관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탤런트 박형준의 일꾼선은 오늘 그가 유리병 재활용의 특명을 받고 난지도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힘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건데요. 땀좀 내야 돼요. 예, 오늘 한번 발바닥도 땀 내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이것만 땀 일해보겠습니다. 내는 게 아니고 발바닥까지 땀 내야 돼요. 열심히 하시라고 아주 예, 못을 박으시는군요. 각종 유리병의 최종 집합소. 참을 수 없는 빈 병의 무거움이요. 보물상과 미화원들이 수고한 유리병은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된다. 병이 참 많네요. 저걸 그러면 미화원들이 다 수거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병들이 깨져 있어가지고요. 본격적인 네. 분류 위험해요. 작업에 앞서 필수 장비 박스를 준비한다. 지금 깨진 병, 안 깨진 병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각종 병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형 다 깨지네. 깨지니까 이렇게 살살. 예. 유리병 재활용의 1단계. 재사용이 가능한 병은 일단 분류해서 상품 제조업체로 다시 보낸다. 아, 저 병들은 씻어가지고요 다시 사용하는 병들이죠. 그러니까 재사용이 있고 재활용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안에 뭐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런 근데 것들을 꺼내요? 여기서도 꺼내고요. 또 공장 가서도 컴퓨터에서 다 알아서 네. 제거. 네.
계속 다시 만든다고요? 네, 저 술 드실 때 곱게 안 드시고 꼭 저 안에다가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활용 시 재활용의 2단계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병은 다시 새 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색깔별로 분리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다 빼내고요. 네, 저것도 그러니까 병도 색깔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공장에서는요, 저렇게 하얀 병, 지금 보이는 저 하얀 병만 다시 네. 만듭니다. 앉아 있다가 하토나 치고 놀다가 였는 모양 이게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내가. 이거 다 이거 고글해야 된다고 이거로. 그걸 깨야지. 그래요. 이렇게 담배꽁초를 다 집어넣어 깨야지 놔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아, 다 출해야 된다고 이거. 그걸 다 깨가지고 저렇게 빼내는군요. 다 됐어. 저렇게 하얀 병들만 모으는 거예요. 예. 신참이 일 나가는 날은 언제나 장날이다. 대형 수거 트럭 등장에 박형준 고생문이 사정없이 열리는 순간 어우. 어머. 유리들이 튀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앞에 안면 가리개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네? 굉장히 위험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호장구 없이 그냥. 와, 저게 하루에 수만 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얀 병들만 모아가지고요, 저렇게 네. 파쇄기에다 집어넣어서 유리를 다 깹니다. 유리병. 아, 기계에 들어간 병은 이제 더 이상 병이 아니다. 저렇게. 깨진 병도 다시 보자. 새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유리 속의 쓰레기와 양은 뚜껑은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 저렇게 병 중에 뭐 사기 같은 게 들어가면요, 네. 유리가 안 만들어진대요. 아하. 그런 거 골라내는 거예요. 이물질. 예. 드디어 공포의 포지션. 유리 조각 포장 작업이 박형준에게 떨어졌다. 어떻게 무슨 작업이요? 유리 조각을요, 이제 저 담아가지고 들어간 공장에다 만큼 납품하는 나오는 게 파유리. 동작 느린 만큼 무거워지는 것이 포장 유리가 작업. 저렇게 계속 쏟아지는데요. 네? 저걸 이제 묶는 걸 늦게 하면은 저 봉투가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아. 저는 좀 동작이 느리니까. 저게 찰리 차프린 영화에 많이 나오는 30kg 기본의 신기록 갱신. 40kg. 50kg. 드디어 60kg. 점점 이제 예,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는군요. 무거워져요. 예. 저거 지금 저 다 깨진 거 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공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걸 병에서 다시 녹여서 파유리까지. 유리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과정을 끝낸 원료를 용광로가 기다리는 유리 공장으로 보내는 마무리 작업이 남았다. 알아요, 저걸 이제 트럭에 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게 손으로 실네요. 네. 유리 조각조각들이라서요. 유리가루도 많이 날리고. 땀을 엄청 흘리세요. 네. 근데 땀을 닦을 수가 없어요. 이옷 같은 데다 그렇죠. 유리가루가 묻어가지고요. 네. 땀을 못 닦죠. 잘못 닦았다 그럼 큰일 나죠. 사람 해도 아무도 안 하잖아. 빨리 가라고. 박형준과 호랑이 고참 드디어 결별 선언. 트럭에 직접 올라가신 거예요? 네.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젊으시니까 일 잘하시네. 근데 아래에서요. 네. 저를 약 올리시려고 예. 계속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다 뭐 됐네요. 예, 유리 조각 다치지 말라고요. 유리 조각에 다치지 말라고 뺄게요. 이렇게 앞치마를 했습니다. 아이고. 중노동이네 아주. 예. 그럼요. 밥 먹은 거 다 소화됐어 벌써. 저 땀도 못 닦고. 다 유리관. 안경 같은 거 안 써요? 네. 저걸 혼자 다 하셨어요? 이거는 다 간절하면 저분이 너무 무서우셔가지고요. 똑바로 뭐라고 놓지. 하시는 거예요? 잘 못 쏟았다고? 네. 저러다가 이제 쏟아진다고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그냥 이거 천천히 보내줘요. 아이고. 아이고 형준이 새병 만들다 골병 들겠다.
좀 쉬었다 하자 보니까요. 예. 저 할아버지께서 계속 저 야단치시는. 버려진 병 하나도 그 쓰임새가 끝이 없다. 유리가루. 탤런트 박형준, 그 또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다 됐다. 야, 아, 다 끝났죠? 예. 아유, 수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제 일도 잘 못했는데. 예. 예. 오늘 수고 많았고. 예. 그치? 일을 해보니까 맛이 어떠냐고. 씁냐, 다냐고. 그럼 너무 힘들고. 이것을 내 한 평생에 네. 기염이라고 잊으면 안 돼, 이거. 예. 잊으면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그럼요. 이 이거 기억을 한 잊어버리지 생에 고치면 애를 마시라고요. 때 다 선물 수가 있는 거야. 예. 예, 인내심 얻어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험한 일에 네. 수고 많이 했어. 아유, 사장님. 아, 일도 잘 못했는데. 아니, 이- 됐어. 일할 땐 좀 썼지만 이걸 보니까 갑자기 달콤해지는데. 그 지금 뒤에 말이에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병 아니에요. 예. 병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게요. 그게 다 어떻게 처리돼요? 저게 지금 뒤에 쌓여 있는 게 제고품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리병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재생하는 공장은 그냥 옛날 그 수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재활용하는데 거기에 센터에다가 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네. 저분들이 다 와서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미화원들이? 그렇죠. 그 환경미화원들하고요, 고물상들에서 그분들이 유리병들을 모아가지고요. 예. 저기다 갖다 주면은 저분들은 이제 그 하얀 유리병만 골라가지고 네. 저기서 다시 깹니다. 깨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리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유리를 녹여가지고 다시 병을 만드는 거고요. 저 예.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어디로 또 보내나요? 아, 그 맥주병들은요 예.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다시 씻어가지고 쓰도록 네. 깨끗한 병들은 이제 또 맥주 회사로 보내고 소주병들은 소주 회사로 보내고. 근데 저분들이 저 유리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공장에 다시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깨진 유리를 이제 공장에다 파는데요. 네. 한 1kg에 6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때요? 그 병에다가 우리가 넣었다. 무슨 그렇죠. 이쑤시개 같나? 무슨 저 이마령 씨 같이 담배 꽁초 같은 걸 넣었다. 네. 네. 이 그러면 굉장히 짜증 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왜 넣었어요? 늘 봤어요? 담배 피잖아요. 끊었죠. 그러면 안 넣을 되죠. 때만. 예. 그러면 아주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이제 하얀색 투명한 유리만 이렇게 모아서 공장에 보내는데 거기 사기 그릇이나 네. 아니면 다른 이물질들이 끼면은 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 조그만 덩어리가 큰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데. 사기는 우리가 왜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빚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전혀 틀린 거죠. 네, 유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할 때 예. 유리병들은 유리병대로 따로 모아놔야 되고 사기 그릇은 또 사기 그릇대로. 그래요. 우리가 네. 조금만 신경 쓰면 저분들의 일이 좀 덜어져요. 아까 같은 것도 이렇게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따로 놓고 병은 병대로 놓고 그럼 더 훨씬 쉬워지죠. 네. 근데 일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기 계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거든요. 예. 근데 어떤 보호 장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유리 깨지고 그러는데 뭐 보호 안경도 안 쓰고 계시고 네. 좀 어떤 일이 위험해가지고 좀 힘들었죠. 뭐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들고 그런 것보다도 위험해서 좀 힘들었었어요. 예. 자, 그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얼마 벌으셨어요? 저 사실 뭐 일을 열심히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예. 사장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5만 원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뛰어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 난지도에서 박형준 군이 무려 5만 원이나 벌어갖고 와서 저희 사랑의 모금함에 놀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자, 박형준 씨 올라갑니다. 자, 저희 사랑의 모금함에 선물을 넣어주세요. 예, 아까우신 듯이 네 넣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론 아깝겠죠. 아주 아까운 듯이 넣었어요. 늘랑말랑하다가. 그러다 넣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큰 땀 흘리고 벌어 오신 돈을 예. 넣었습니다. 네, 우리 이승신 씨께서는 또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안성에 있는 그 젖소 목장에를 다녔습니다. 네. 자, 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 젖소가 저거 힘이 많이 들 거예요. 아마 저 봐요. 큰 소를 이렇게 몰아야지 좀 이렇게 폼이 나는데 이거 소 가지고 올고 가니까 폼이 안 나.
매력 만점 탤런트 이승신의 체험 특명지는 안성의 젖소 목장. 오늘 그녀는 원초적인 야성미를 유감없이 분출할 것이다. 한다고 해서 제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아니 난 상당히 든든한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님 아름다움과 힘이랑 곧장 비례될 수 있을 만큼 제가 힘이 많아요. 아이고 네, 그렇게 봐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소리 맡은 치셨어요. 첫 임무는 향긋한 냄새가 펄펄 진동하는 곳, 바로 400마리의 젖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청소. 저희가 우사인데요. 네. 이렇게 사람은 뭐 화장실이랑 잠자는 데가 구별되어 쇠똥에 있는데 미끄러져서 소들은 배똥에 코방아 구별이 안 돼 찌는다고 해. 있더라고요. 조심 조심. 요령껏 일해야겠는데. 아, 냄새가 엄청 날 텐데요. 저 냄새를 같이 이렇게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오래된 뭐라고요? 너무 지독했어요. 진짜 움직이지 않고. 겁이 많네요. 소가 실제로 보면 너무 커요. 젖소가 꼬리 예고 없는 속꼬리 기습 공격에다 끝도 없는 분뇨 더미에다가 드디어 참다 못한 그녀가 벗고 나섰다. 근데 이렇게 제가 쓸고 있는 거를 모르는지 계속 옆에서 분뇨를 내보내더라고요. 소들이. 볼일 끝낸 분들은 빨랑 비키세요. 아니 이거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쇠기의 경일기. 그렇다면 힘으로 밀어붙이기 작전. 깨끗한 우유를 만들기 위해선 최첨단 수세식 화장실이 필수 환경 조건. 이승신 선수 빗자루로 분뇨 몰아서 네 1m 땅속으로 꼬린. 뭐라고요? 저기 다 치웠다고요. 뭐안 뜬지 간에 어쨌든 이걸 다 내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옮겨놓기만 하면 다 옮기는 거예요. 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산소 같은 아니 기중기 같은 여자 이승신. 25kg짜리 사료 부대를 가을 바람에 새털 마냥 가볍게 번쩍. 글쎄요. 일하는 폼이요. 다른 여자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씩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늠름하게. 네. 저 트럭 타이탄 트럭에 있는 걸 다 실어 내리니까요. 네. 점점 무게가 더 나가 보이더라고요. 아니 사료 부대를 던지랬지 누가 몸까지 던지랬나? 아이고 이거 뚜껑 내니까 왜 이렇게 많아? 계속 뚫어나 봐요. 무슨 콩지 파츠에 나오는 콩지가 된 기분. 한 몇 부대 정도 하셨어요? 한 200부대 정도 넘게. 세어라 산처럼 승신아. 제가 전 먹던 힘까지 다 냈어. 나머지는 다. 그런 게 어디서 그런 게? 차라리 우산을 2번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끝은 무슨 끝이에요? 밑에 있는 거죠. 다 올려야지. 저건 제가 그런 게 아닌데 옆에 분들이 제가 안 그래도 빨리 저 끝내요. 아저씨께서 저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본격적인 우량 젖소 만들기 작전 돌입. 주식이나 다름없는 건초는 하루 평균 한 톤 분량이 필요하다. 한 턴. 저걸 하루에 20kg씩 소들이 먹어야 돼요. 예. 먹기도 엄청 먹더라고요. 사료 옮겼잖아요. 사료하고 또 다른 거지. 이건 반찬이에요? 목초지 곳곳에 흩어진 건초들을 국수 말듯 말아서 옮기는 이 일도 풀처럼 만만치 가볍다 않다. 그러는데 네. 사실 저게 좀 물이 있어가지고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국수처럼 막 꼬여 있어서 잘 파지지도 않고 마른 네. 초가 아니에요? 그 말랐는데 적당히 겉에만 말린 흙이 묻어 뜸 있어서. 잘 들인 건초 식사 시간.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 유지 비결. 건초 밥은 하루에 20kg씩만. 일 잘하시네요. 네. 네. 미녀가 좋아서 그런가? 밥맛이 꿀맛. 저수가 정말 그랬어요? 밥맛이 꿀맛이야. 눈빛이 그런 거예요. 멋쟁이 송아지들의 필수품 귀걸이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간. 저는 못해요. 나 못해요. 아유.
소 나중에 이표라고요. 예. 어린 소들한테요? 네, 평생 귀에다가 꽂고서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나 똑같군요. 네네,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하고. 알아요. 번호를 매기는 번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끼리도 이제 가족 그 네. 종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 이표라는 걸 달아준다. 보여줄게. 귀 뚫는 거예요, 그럼? 네네. 사람 그 귀걸이 뚫듯이 귀에다가 뚫더라고요. 저것만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본인 건 뚫어도 남의 건 못. 송아지 한 마리 가출 나이는 0.2세 얼룩무늬 옷 특징 바람이 잔뜩 났음.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소를 아주 큰그 우리에다가요? 우리에다가 이제 옮기는 중인데요. 아, 우유를 줘야만 우유를 따라가서 이렇게 옮길 수 있더라고요. 저 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열흘밖에 안 됐어요. 어머, 열흘. 이가 없어요? 예, 이빨이 없어요. 그걸 아셨네. 그 물리면 큰일 나네. 목장의 마지막 작업이자 하이라이트. 몸 단장을 깨끗이 끝낸 젖소들이 그녀에게 바치는 고소한 선물은 바로 우유. 근데 소들도 깨끗한 데서 이렇게 키워야만 깨끗이 해줘야만 우유도 이렇게 깨끗한 우유를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루에 소독까지 두 해주고. 번 이 착유기를 통해서 약 당연하죠, 그거야. 5,000리터의 우유가 생산된다. 아, 일을 참 잘하시네요. 뜨뜻해요, 저길 잘해. 만져보면. 아주 1초의 시간도 아껴라. 살균 과정을 거친 우유는 논스톱 직행으로 포장. 100% 신선도가 보장되는 순간이다. 1시간 만에 옮겨서 곧장 포장을 하기 때문에 아. 다른 우유보다 아주 훨씬 신선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를 예. 젖소한테 빼내가지고 바로 1시간 만에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신바람나게 예. 젖소 목장 일을 한 탤런트 이승신. 그녀의 연기 인생에 항상 한박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며 그 건강한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아니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근데 임금은 주시겠죠. 남자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차게 잘해주셨어요. 열심히. 얼마 안 되지만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제가. 예. 아니, 보기에는 그렇게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일을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능수능란하게 네. 잘하시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얼굴 네. 예쁜 사람들은 가가지고 굉장히 연약한 예. 척만. 저는 아까 네. 우사 청소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연약한 척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 우사 청소도 네. 소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 근데 사실 그 강아지나 뭐 이렇게 고양이만 맨날 이렇게 주위에서 보다가 네. 직접 소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갔더니 소가 막 저의 막 몇 배 정도 되는 게 예. 한 몇백 마리가 막 이렇게 몰려 있는데 저를 확 집어넣으시더니 거기서 청소하라고 했는데 네. 떨리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근데 냄새 나요. 네. 거기 또 뭐 중력 그 기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 밑으로 직접 그 소들의 똥을 다 밑으로 집어넣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누운 건 차라리 나요. 근데 네. 그 똥을 누자마자 그 마른 걸 먹어서 그런지 금방 눌러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쓸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데 그 소들은 그걸 몰라주고 저는 계속 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똥을 철부덕 무슨 소리가 나서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소들도 이왕 치우는 김에 걔네들도 아직 쌀 때가 안 됐는데 네. 치우는 김에 치우라고 막 싼 거예요. 처음에는 네. 막 그런 게 튈까봐까지도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네. 나중에는 튈려면 튀어라 야 쌀려면 빨빨 싸 청소하게 근데 여기서 처음이에요, 예, 1시간 정도 일하다 보면요 예. 그 거기를 우사를 치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네. 그런 생각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여태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들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 우유를요 네. 젖소한테 짜가지고 1시간 만에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일반 우유하고 틀린 점은 뭐예요? 그 일반 우유는 하루 정도 그 보관을 해놨다가 네. 그러다가 옮기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옆에 시설을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1시간 내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신선도가 있대요. 네. 그러면 그걸 먹으면은 곧 젖에서 나오는 걸 그냥 마시는 거네요. 몇 시간 만에? 좀 이렇게 저온 살균했다가 살균해가지고 아. 네. 먹는 신선도가 건데 가공도 없이. 신선하죠. 네. 근데 그 젖소들의 우유는 많이 나오던가요? 예. 그리고 젖소들도 사람처럼 그 나쁜 젖소들이 있어요. 네. 새치기를 해요, 막. 예? 자기가 이제 젖이 어떤 푼대요. 때?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또 젖을 짜기 때문에 네. 젖이 이렇게 젖 쏘니까 젖이 뿌는데 네. 그거를 빨리 짜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하루 일이 끝나니까 그래서 젖소들도 막 새치기를 한대요. 네. 그 새치기한 소를 막 이렇게 봐뒀다가 너 뒤로 가 막 이러면서 줄 쓴 네. 소만 이렇게 이게 저 짬은 저 가볍고 몸이 가볍고 네, 그러니까. 이거 부르니까. 네. 처음 그런 젖을 짜봤죠. 예예. 아니 네. 뭐 처음이겠죠. 그럼 뭐 이승신 씨가 뭐 맨날 젖짜겠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처음이겠죠. 아니, 아니 처음이겠죠. 그 질문 하나만 하죠. 아니 나는 옛날에 어떤 시골에 가서 한 번이라도 짜봤을까 해서. 아, 예. 예. 네, 기분이 예. 어땠어요? 뭐 근데 젖을 이제 나중에는 맨 마지막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구나 그 생각 때문에 뭐 별로 힘든지 모르고 네.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그 젖에서 우유를 직접 짜는 거였기 때문에 네. 아주 기분 좋게 했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였었어요? 아니요, 저 직접 거기 기계가 다 기계가 되어 있기 이쪽에 딱 때문에 대면은 쭉 빨리는 거죠? 네, 수축기만 집어넣으면. 네. 아 정말 이승신 씨께서 남자처럼 일하고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일당이 남자 일당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얼마 주셨어요? 거기 목장에서 남자분들이 하는 그 일만큼 해냈다고 예. 일당은 남자분 일당으로 받았어요. 혹시 우유 먹은 값 제하지 않던가요? 그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얼마 받으셨어요? 38,500원 받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뛰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씨입니다. 이승신 씨. 아, 젖을 짜고 젖소의 부지런히를 마다하고 열심히 하고 벌어온 돈을 넣었습니다. 벌어온 돈을 저희 사랑의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네. 아, 씩씩하게 넣으셨습니다. 네. 자, 개그맨 임화룡 씨. 네.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그 경기도 수원에 가서요. 네. 그 전선을 교체하는 배전공사. 어울리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전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전 겁났죠.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글쎄요. 전기 오른다고. 그렇죠. 전기 무서워하거든요. 아, 네. 무서운 거죠. 정말, 네. 정말 무서운 거죠.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죠. 예. 아유 이거 바람만. 자, 아유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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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저거. 살살 좀 잡아. 저 아저씨 전기줄 끊는 아저씨예요. 20%만 시키면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작업하는 내용에 이 정도만 하시면은 뭐 자신 있겠죠? 아침이에요? 가수 평가하시는 거 아침 10시. 아침 10시. 젊은 오빠 임하룡 그가 전기 공급의 특명을 받고 긴급 출동에 나섰다. 처음에 이제 그 저는 전봇대 씹는 거 시키더라고요. 오면은 자 선제 알아서 가네. 우리의 첫 구임지는 위험천만한 도로변. 홍기 들고 아무리 신호를 보내봐도 차들은 고조 알아서 갑니다. 드디어 맨땅에 전봇대 세우기 삽질 개시. 아니 시골에서 삽질 안 해봤어요? 아 옛날에 잘했죠. 아 옛날에 잘하는 삽질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삽질이 시원찮았나 봐요. 저 군대 있을 때 해보고 처음이에요. 예. 이게 삽질이 저 이 곡괭이질이 이게 근데 예. 팔은 안 아프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전봇대를 세울 건가요? 그럼요. 네. 지금 아 어디서 쉰 옥수수 앓는 소리가 난단가? 아이고 소리가 나지 아이고 소리가. 아 일 안 하세요? 왜 여기만 계세요? 아 저는 책임져라. 구경만 해요 저. 아유, 금세 엄청 파셨네요. 아 이제 시간이 좀 경과됐어요. 네. 시간이 경과됐죠. 네. 전기줄인데. 시간이 한 전기줄. 아 전기줄에 한 10시에 시작해서 12시. 두세 시간 바뀌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보다시피 전기선은 예? 피복이 있는 거예요 피복이. 혹시 녹아났어요. 땅속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매설물 때문에 지하 1.2m까지 흙구덩이 파기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1.2m요? 예.
그래서 어떤 그 1.2m까지 저렇게 파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왜 저기 그 뭐 가스라든가 선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파야 된대요. 아, 일일이 저렇게 손으로요? 예. 얼마 되나 한번. 얼마 되겠어요? 한 1m. 하면 1m. 되겠는데요. 140. 예, 됐습니다. 1m 34. 수고하셨어요. 나오세요. 이제 이 땅 파는 기계로 땅속 2.6m까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전봇대를 묻어주게 된다. 이야, 요새는 그 저 기계가 저런 게 나와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예. 잘한다. 잘하네. 항상 요거를 봤으면은 그때 꼬집고 다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이거 파놓고 도망가 버리고 어디 가서 이거 먹고 오고 뭐 이거 피고 오면 큰일 나는 거 큰 거 보고 오고. 내가 아저씨 같은 줄 알아요? 저걸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나오지 전선이 지나가게 못한대요. 될 아, 튼튼한 네. 버팀목인 전봇대 세우기. 그 막중 과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구멍이 원체 작아서 잘못했다가 사람 들어가면 못 나오겠어요. 곧 고압의 전류가 흐르게 될 높이 16m 전봇대를 안전하게 싣느라 임하룡 온몸에서 쉰내가 진동한다. 근데 별로 그렇게 땀을 안 흘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땀 엄청나게 흘리고 있어요. 땀이 속으로 스며들었죠. 네. 힘들어갖고. 저런 거 한 30. 얘기하는데 전봇대에다가 가만 안 두겠어. 저런 거 한 30개씩 심는데. 자, 예. 전격 전선 교체 작업 착수. 작전 명령은 이름하여 무정전 공법. 아, 전봇대의 전선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교체할 때 옛날처럼 정전이 안 되게요. 예. 케이블을 밑에다 까는데 어. 저기 케이블이 땅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훼손되면은 새 전선을 큰일 나서 바꿔주는 저렇게 동안 카페트까지 정전이 깔고 되는 일을 가잖아요. 사전에 예.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임시 케이블을 설치해주는 일에 그가 투입됐다. 지금 무슨 얘기를 고압 했는데 전선 작업 전에 배전 사령실 통보는 필수. 저게 지금 흐르는 전기의 선이에요, 그러면요? 아직은 아니죠. 이제. 여보세요. 감독한테 답답하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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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전기 확실히 끊어지기 바랍니다. 이상 오바. 아주 겁먹어갖고. 전압 22,900V 케이블과 전선이 연결되는 순간 이제 케이블 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정전 안 되게. 예. 그래서 아주 편리해졌어요. 옛날엔 동네 정전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정전이 안 돼요. 왜요? 무전 지금 설명했잖아요. 무전전 공법이라고. 네,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이따가 주세요. 다시 얘기하죠. 어머, 겁나서 일부러 저거 왜 전기 안 통하는 거 있죠? 차단하는 거. 그거 딱 전기 지금 다 끊어졌다면서요? 그래도 겁나잖아요. 예. 혹시 전기 새 나올까봐. 저분이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흐르면 이게 경보음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다 하고 올라가죠. 네. 완전 무장하여 떴다 임하룡. 무시무시할 거예요. 예. 저거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옛날에는 네? 왜 무시무시할 텐데. 이걸로 올라가잖아요. 저분처럼 올라가는데 어머. 감전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저거는 못 전선 하겠더라고요. 꼭대기는 두려움을 불사한 전기공들의 무대. 학교 주변이었나 봐요. 아유 학교 애들 다 나왔어요. 전선에선 그의 네. 임무는 애자에 메어뒀던 전기선 풀어주고 새로 교체해야 할 고압선 끊어주기. 저기 지금 현재는 전기 안 흐른다는데 그래도 겁나더라고요. 저거 겁나죠. 아유, 저 타고 올라간 것만도 겁날 것 같은데요. 에이구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진정 꿈에도 몰랐구만. 끊었어요. 잘해요, 잘해. 네.
저는 서커스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가 목숨 걸고 끊어낸 이 낡은 전선줄을 정리하는 일이 마지막 남은 작은 몫이다. 아 이게 전선줄이요? 예, 근데 저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기보다. 오늘따라 전선줄 밟는 다이아몬드 스텝이 영 엉기네 그래. 무슨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생각대로 안 돼요. 완전 바보 같더라고. 무슨 바보 코미디야. 아 저게 저렇게 안 돼요? 아, 힘드네. 만인의 젊은 오빠 임하룡. 그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처럼 언제나 즐거운 활력소를 선사하는 개그맨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길 기대해본다. 특별히 우리 이루는 사람들은 작게는 이제 초임 처음 오는 사람 한 4만 원, 잘하는 승용권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특별히 내가 생각해서 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간 많이 뺏기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아껴 씁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하령 씨, 그 청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우리 체험 삶 현장에서 나온 거 알고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알죠. 잘 알고 있어요? 안부 묻더라고요. 결혼식 잘 올리셨냐. 근데요 아까 조영남 씨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케이블 연결한다. 네. 그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작년부터인가 1년뿐이 안 됐대요. 원래는 그 전선을 정전이 되는데 새로 교체를 하면은 네. 무정전 공법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 밑에 케이블을 이제 다시 깔아요. 그리고 전류를 이제 그 밑으로 통하게 하고 위에서는 공사를 하죠. 그러니까 네. 동네에서는 정전이 됐는 줄 몰라요. 아 공사하는 동안에. 네. 예. 아 그거 아까 그 밑에 그 카펫 같은 거 깐 게 저 네.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저 연결해 놓은 거군요. 그 네, 괜히 그러니까- 그 뭐 카펫 깔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 선 같은 게 흙에다 닿거나 뭐 그러면 안 그러면 되니까. 저기 훼손되면은 네. 큰일 나니까. 그럼 그게 이제 돈이 다른 때보다는 많이 들겠어요. 뭐 두세 배 들고 시간도 더 들죠. 아무래도 밑으로 다시 작업하고 네. 위로 또 작업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저기 국민들한테 그 네.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꼭 저 공사할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 좀 해달라고. 예. 근데 아까 이렇게 전설줄 끊으시는데 그때 기분이 좀 찌릿찌릿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활선 그거 하는 분들은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기 만지시는 분들은 자격증 있는 분들이에요. 어. 그 돈도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씩 아까 20만 받는데요? 25만 원 정도. 20만 원. 네. 하루에요? 숙련 그럼요. 봉투.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위험하니까. 예. 그 사람들은 근데 뭐 그냥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 그 죽어 있는 전기를 만지는데도 덜덜덜. 참나. 그렇죠. 그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래요. 그걸 또 그냥 올라가는데 그래도 혹시 전기가 그러면. 몇 가닥이로 셀지 모르니까 네. 입자 그래갖고 장갑 탁 끼고 무슨 시베리아 혼자 간 것처럼. 아니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 교체한 전선줄 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글쎄 저도 그게 참 쉬워갖고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말리던데 네. 제가 그래서 갖고 나왔어요. 좀 잘라달라고 그래갖고 어. 이게 잘 안 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힘들어요. 안에 예. 요게 아닌데 요거네요. 이게 저 알루미늄인가 뭔가 이게 휘어져 있어갖고요. 예. 조영남 씨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저 휴지가 아닌데요. 저 승진 씨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어림도 없어요. 아니 이게 네. 이 여자분이 정말 왜 이래 좀. 정말 힘들게 일해온 거면 힘들게 해야지. 그냥 이러면 어떡해요. 그냥 힘을 좀 줘야지. 왜 내가 이거. 글쎄 그 삽질하는 거에 처음부터 저는 끝까지 기계로 하면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2m까지는 이렇게 삽질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 도시가스나 무슨 네. 전화선이나 이런 거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선 다치면은 예. 또 사고 나니까 아. 그러니까 삽줄로 이제 그 밑에 가서 조심스럽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는 줄이 없다 이상이 없으면 이제 기계로 아무 이상 없다 할 땐 기계가 네. 이제 차고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걸 하루에 30개씩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이마령 씨는 몇 개나 하셨어요? 그날 그거 하고 있어요. 이틀간 지금 근육통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팔이 아플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다리가 아파요. 예. 이제는 뭐 네. 그 통신 장비도 다 가지고 있던데요. 그렇죠. 네. 통신 장비는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건 옛날 전쟁 때도 나와라 오버가 다 하고 통신 장비가 뭐 지금 우주선 올라가는데 통신 장비가 이제 나왔다고요? 결혼하더니 정신없네. 네. 예. 전기를 직접 끊는 사람들은 하루에 25만 원씩 받아요. 제일 이제 베테랑들, 네. 그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당이 이제 굉장히 세고. 이마령 씨 25만 원 받아오셨어요? 전 그거 줄 줄 알았더니 일 방해됐다고 되게 혼났어요. 네. 그건 늦어졌다고 저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네. 네. 얼마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갑근세 떼고 네. 44,570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띄워보내주세요. 44,570원. 예. 임화령 씨가 전선주에 올라가셔서 일하시고 벌어온 돈을 지 사랑의 모금함에 넣으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자. 네. 임화령 씨가 네. 자. 이 세 분 모두 일하셨습니다. 임화령 씨. 자, 전기줄 교체를 하고 벌어온 돈을 저희 사랑의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네, 오늘도요 정말 일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오신 우리 이마룡 씨 정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승신 이승신 씨 씨, 그리고 박형준 씨. 씨. 네, 저희 체험 삶의 현장은요 이렇게요 요즘 같이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도 열심히 일하고 보면은요 노란 가을 하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람찬 현장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연락만 주시면요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정말 힘든 일꾼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분들을 착실한 일꾼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주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늦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와도 체험 삶의 현장은 여기서 이어집니다. 네. 다음 월요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